60세 이상, 남성의 약 43%는 더 이상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내 앞에서도 위축되고 부부 관계마저 멀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고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 한의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무겁고 휘청거리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쥐가 나는 경우가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쥐와 통증을 예방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7가지 영양소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공원 산책을 즐기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 부인의 손을 잡고 나들이 가고 싶지만 균형이 걱정되시는 분,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도 자유롭게 질문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전해드리는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양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비타민 D. 노년기 다리 근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뼈는 약해지며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비타민은 다리의 균형 감각, 근육 기능 반응 속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다리 근육의 연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리가 흔들리고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구나 외출이 줄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는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다리는 불안정해지며 결국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노인은 근육 섬유가 더 굵고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더 뛰어나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결핍된 경우에는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을 흡수시키는 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속근 섬유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넘어질 때 몸이 반응하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확률도 높아지며 근육 통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에 이유 없이 쑤시거나 자주 쥐가 나고 아침마다 뻣뻣한 느낌이 드신다면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뼈는 부서지기 쉬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골절이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 15-30분 정도 오전이나 오후 늦게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고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경우 합성이 저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둘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 8배, 월 1000IU 정도의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이 적거나 결핍이 의심되는 분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고용량 섭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비타민 D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다시 걷게 하고 균형을 되찾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2. 칼슘. 뼈와 근육 모두를 지키는 이중 방패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의 밀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뼈가 활발히 재형성되지만 60세 이후에는 뼈 생성보다 손실 속도가 앞서기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가장 위험한 결과는 바로 다리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 대퇴골 골절, 정강이뼈 피로 골절 등은 노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단순한 넘어짐 하나가 수개월에 걸친 입원과 재활, 심지어는 영구적인 보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단순히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려면 근육과 신경뼈 사이에 정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 핵심 이온으로 발을 내딛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움직임에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자주 쥐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움직일 때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칼슘 결핍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풍부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유제품을 잘 못 드시거나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죠. 그럴 땐 시금치, 케일, 청경차이 같은 잎채소나 두부, 아몬드, 멸치, 참깨, 강화, 식물성 우유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칼슘 식품을 섭취하여 꾸준한 흡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식이 섭취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흡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 섭취는 동맥의 석회화가 생기거나 신장 결석,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7,000ml 예비누리 기록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음식에서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칼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더라도 누워만 있다면 뼈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칼슘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튼튼한 뼈, 안정적인 다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은 적절한 칼슘 섭취에서 시작됩니다. 3. 비타민 B12. 다리에 전달되는 신호를 복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힘 하면 칼슘이나 단백질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신경에서 제대로 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신호 전달을 책임지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척수에서 다리 근육까지 이어지는 전기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B7D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뭔가 힘이 안 들어간다. 감각이 이상하다. 저릿저릿하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노화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B7 결핍으로 인한 신경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B7 결핍이 노년층에게 매우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에서 비타민 B 세트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내인자, intrinsic factor라는 단백질이 감소합니다. 또한 위험 역류성 식도염 제산제 복용 등으로 흡수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죠. 식습관도 한몫합니다. 비타민 B7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고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대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줄거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B2가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걷는 동작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에 쥐가 잘 나며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찾아오기 때문에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점은 B12를 제대로 보충하면 놀라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LT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노인들은 다리 힘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며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살코기, 생선, 특히 연어, 참치, 계란, 유제품, 조개류, 특히 간과 바지락입니다. 채식을 하거나 흡수가 어려운 분들은 강화 시리얼 강화, 두유 비타민 B12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B12는 체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고용량 보충제나 주사 형태로 정기적인 보충을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강한 다리는 근육의 크기만이 아니라 신경의 반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다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는 노년의 보행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불안정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비타민 B12 수치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마그네슘. 다리 경련과 피로의 숨은 원인. 매일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그네슘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 조절의 지휘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다리 경련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겨 잠에서 깨는 경험. 생소하지 않으시죠? 많은 노인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여기지만 실은 몸이 마그네슘 부족을 비상신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신호를 진정시켜 근육이 갑작스레 수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자꾸 긴장되고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며 회복도 더뎌집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단지 근육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뼈와 관절의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흔히 뼈 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사실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되고 부드럽게 작용하려면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잘못된 조직에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섭취가 높은 노인들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은 현대인의 식단과 생활 습관 속에서 쉽게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만성 질환, 여러 약물, 이뇨제 위산 억제제 혈압약 등 체내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게다가 정제된 음식 위주의 식단은 마그네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노년층의 상당수가 자각하지 못한 채 만성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걷는 거리가 짧아지고 계단을 오르기 어려우며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에 피로가 몰려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회복하면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리에 쥐가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근육 통증이 완화되고 수면질도 좋아지는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마그네슘이 풍부할까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귀리콩류 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한 줌에 견과류 한 그릇의 삶은 콩, 한 접시의 시금치 볶음만으로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로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magnesium citrate 또는 글리시네이트, 디라이시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소화의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다리에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조용한 후원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잦고 움직임이 불편하셨다면 마그네슘이 몸에서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 칼륨. 다리 근육의 균형을 책임지는 전해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갑작스럽게 종아리에 쥐가 나며 고통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칼륨 부족입니다. 칼륨은 근육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조절되지 않은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자주 쥐가 나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떨리고 걸을 때 무거운 느낌, 경직감이 자주 느껴진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라기보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칼륨 부족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칼륨은 단순한 근육 작용을 넘어 뼈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음식 스트레스, 약물 등으로 인해 점점 산성화되기 쉬운데 칼륨은 체내 산도를 중화시켜 뼈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골밀도가 높고 골다공증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칼륨은 근육의 수축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주는 이중 보호막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나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더 훌륭한 칼륨 식품은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류, 오렌지, 감자 껍질째 등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식사에 다양하게 넣어주면 몸이 꾸준히 칼륨을 흡수할 수 있고 다리 근육과 뼈 모두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하루 400mg, 여성은 100mg의 칼륨이 권장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품위를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다리 근육이 떨리고 발을 들어 올리는 게 어려워진다면 칼륨이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단을 살펴보고 칼륨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무겁고 둔했던 다리에 다시 활력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6. 비타민 K, 칼슘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조율자.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칼슘이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을 뼈로 정확히 안내하는 교통정리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이나 연조직 근육 관절 피부 등에 쌓이게 되어 혈관 경화 관절, 뻣뻣함, 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K가 없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타민 K 섭취가 많은 노인은 골절 위험이 낮고 골밀도가 높으며 무릎 통증이나 관절 경직도 적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K는 오스터칼신, 오에스티터찰친-9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칼슘을 뼈 조직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뼈는 더 조밀해지고 강해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떠돌아다니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K는 근육과 관절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무릎 뻣뻣함 관절, 통증 보행 시 불균형 등은 단순히 관절이 닳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과 미세한 손상의 축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이런 관절 염증을 줄이고 근육 안에서 칼슘 농도를 조절하여 움직임이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걷는 속도가 느려졌던 분들도 한결 가볍게 움직이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에는 어떤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K1은 주로 녹색 잎채소에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금치 케일 청경차에 근대 브뤼셀 스프라우트 등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신선한 잎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덜 알려진 비타민 K2는 체내에서 더 오래 작용하고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K2는 나토 발효된 콩 숙성 치즈간, 계란 노른자 등 발효된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분이나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은 비타민 K 흡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 warfarin 등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 섭취가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단이나 보충제를 변경하기 전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 K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 근육, 관절, 혈관까지 모두를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다리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편해지며 자신 있는 걸음걸이를 되찾기 위해 지금 식탁 위에 채소 한 접시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7. 비타민 B9. 근육의 회복과 신경, 그리고 지구력까지 책임진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B6를 단순한 피로회복제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다리 건강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 근육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주며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여 산소를 근육에 충분히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다리 근육에 힘을 불어넣고 움직임을 정확하게 조율하며 오래 걸을 수 있는 지구력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B6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신경전달 이상이 생깁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며 이상하게도 자꾸 넘어질 뻔하는 경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우나 사실은 비타민 B6 결핍으로 인한 신경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근육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며 걷고 나면 유독 회복이 더디고 계단을 오르고 난 후 다리에 묵직한 피로감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 비타민 B6는 적혈구 형성을 도와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걷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피로회복이 아닌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영양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6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연어, 참치, 닭고기 같은 생선과 가금류,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후무스, 그리고 강화 시리얼 등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BX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음식 섭취가 줄어든 노인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기준 하루 1.7mg나 여성은 1.5mg 정도가 권장되며 음식으로는 과잉 섭취 위험이 거의 없지만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경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B6는 단순한 피로 회복제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고 신경을 정밀하게 유지하며 긴 시간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는 은밀한 조력자입니다. 요즘 들어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리며 자꾸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비타민 B6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과일 하나, 간식 하나에서라도 B6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보세요. 지친 다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